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봄이 오려나 봅니다. 네. 좀 산뜻하게 월요일 시작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마이를 입어봤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샀던 오래된 마이를 꺼내서 입으면서는 좀 상큼하게 산뜻하게 힘차게 살아봐야지라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과 영상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학원 상담 진짜 깃발 들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제가 했던 질문들, 그리고 느꼈던 것들, 그리고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용이 너무 많고 구분되어야 될 것 같아서 1탄과 2탄을 준비했고요. 2탄은 이번 주 수요일에 바로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학원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고 또 어떤 학원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학원을 이제 보내야 되겠다 혹은 아이가 가고 싶다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 어머님들은 생각을 하죠.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죠. 그래서 수학학원이 어디 있더라? 영어학원이 어디 있더라? 이렇게 생각이 되죠. 뭐 당연합니다. 집에서 하던 아이들 혹은 뭐 다른 학원에 다니던 아이가 학원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혹은 집에서 있던 아이가 학원을 간다라고 할 때는 새로운 학원을 이제 계속 떠올리면서 그 학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학원을 다닌 아이들의 엄마를 알게 될 거라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학원 종류가 많은 데다가, 그리고 학원마다 아이들이 느끼고 그 엄마가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평가들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한테는 최악의 학원인데 우리 아이한테는 진짜 좋은 학원일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좋다더라 라는 말만 믿고 등록을 하시거나 전화 상담만으로 등록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보내고 싶은 학원이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방문 상담을 하시되 그 전에 하실 일이 있어요. 네. 전화를 먼저 하세요. 전화를 먼저 하셔가지고는요,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학원의 객관적인 정보만 얻어내시는 거예요. 몇 학년이고 우리 아이가 수준이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이 학원에 다닐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반에 자리가 있느냐. 아무리 좋은 학원도 자리 없으면 못 들어가죠. 지금 입학은 가능하냐, 등록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 학원에서 지금 우리 아이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이 학원은 무슨 요일에 몇 시간 수업을 하고 우리 아이가 지금 상황에서 갈 수 있는 학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뭐 셔틀은 운행하느냐, 학원비는 얼마냐, 결제는 뭐 카드냐, 현금이냐, 그리고 결제일은 어떻게 되고, 한번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등등의, 그냥 그 학원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팩트라고 하죠. 네, 그냥 그 객관적인 정보만 거기서 얻으세요. 그 자료를 딱 얻으면서 이 학원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요일도 맞아야 되고 자리도 맞아야 되고 학원비도 맞아야 되고, 또 우리 아이가 지금 배우고자 지금 있는 수준에서 우리 아이 수준과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그 스텝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객관적인 정보들은 맞아야 돼요. 전화를 몇 군데 하다 보면 그런 정보들, 조건들이 맞는 학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맞는 학원들 중에서 이제 방문 상담, 소위 말하는 발품 팔기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가는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 아이가 꽤 많은 시간 그곳에 머물 거고요. 그곳에 있는 환경과 그곳의 분위기, 그리고 그곳의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부만 하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실제로 학원 한 군데를 결정해서 그 학원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 받는 여러 가지 영향들은 학교에 비해 작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좀 방문을 하셔서 살펴보셔야 될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방문하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믿고 맡길 만한 선생님이 계시는 곳인가 예요. 우리 아이를 믿고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책임감 있게, 그리고 진심으로, 그리고 정말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맡아주실 선생님이 계신가.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맡아주시지 않아도 돼요. 담임 선생님이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상담하시는 그분, 대형 어학원의 경우, 대형 수학학원의 경우에는 상담실장님 따로 계시죠. 상담하시는 분 혹은 원장님, 이렇게 주로 상담을 맡으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이 학원을 운영하시고 어떻게 어려움들 그리고 또 아이들의 어떤 그런 개별적인 차이들을 좀 극복해 가시는지를 엿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의 실력과 경험과 노하우를 좀 파악하고 싶을 때 쓰는 질문인데요.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각각 파트에서 우리 아이가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그 어떤 특정 영역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영어면 영어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듣기도 잘 듣고 뭐 말하는 것도 재미있어 하는데 유독 영어로 책을 읽는 건 너무 싫어한다. 그리고 영어로 된 지문을 읽으면 해석을 못한다. 이 부분이 계속 숙제로 남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찾고자 학원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니라 원장님 근데 왜 이렇게 영어책 읽기 싫어하죠? 하면서 마치 옆집 엄마 만났을 때 혹은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듯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영어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 어쩌죠? 막 이제 이런 것처럼 학원 원장님께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수법이에요. 하소연부터 딱 깔고 시작을 해요. 근데 분수에서 왜 이렇게 막히죠? 하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학습의 그 어느 영역에 대한 고민을 딱 털어놔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주시느냐를 보면 그분이 정말 많은 가르침의 노하우가 있으셨는지, 다양한 사례의 아이들의 경험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솔루션이나 앞으로 이렇게 나가볼 거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 로드맵 같은 것들을 대략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분수가 어렵다는 애한테 연습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실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네, 뭐 사실은 막 엄청난 그건 모르겠고, 그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해요. 알고 보니 이렇다더라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 자리에서 그 엄마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쾌하게 답을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 만날 때까지 계속 다니셔야 돼요. 아무리 추워도. 네. 제가 계속 다니는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큰아이, 작은아이 똑같습니다. 어려워하는 어떤 계속 걸리는 발목을 잡는 어떤 그 부분들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뭐, 수학에서는 뭐, 이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봅니다. 이 사람을 뭐 평가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실마리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100가지의 답이 나오실 거예요. 상담 가는 곳마다 같은 질문을 할수록 여러분들을 비교하고 내가 선택할 때 훨씬 더 기준이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소연하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분의 실력을 제대로 눈치챌 수 있는. 그리고 두 학원 중에 고민이 된다면 고민될 때 뭐 외모를 보고 고를 수도 없는 거고 뭐 학원비를 가지고 그 뭐 1-2만 원 차이로 결정할 게 아니라면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같은 하소연을 한번 던져보세요. 자, 두 번째는 아이 개개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원인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하소연을 또 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질문이라고 하면 좀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도 있는 게 원장님도 사람이에요. 상담실장님도 사람인데 어떤 엄마가 와가지고 팔짱 딱 끼고 그래서 교육관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초임 발령 받았을 때 24살에 5학년 담임을 했을 때 저희 반 학부모 총회 오셨던 어머님 중에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근데 선생님 아이들끼리 싸움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딱 이러시는데 와 네. 정말 당황스럽고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뭔가 나를 시험하는 듯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과 이 엄마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나에게 그거를 좀 도움을 구하는구나라고 하는 건 정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 뉘앙스를 잘 살리셔서 지금 들으시면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흉내를 내보세요. 자, 아이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가, 개개인을 더 알아가고 이 아이를 개별적으로 지도해줄 어떤 의도가 있고 좀 의지가 있는 학원인가를 보실 때는 아이에 대한 하소연을 또 놓으시는데 제가 많이 쓰는 건 이거예요.
학원을 가기 싫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보냈어요. 그리고 뭐 돈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원비가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었는데 이제 간다고 하니까 막상 학원을 안 다녔던 애가 학원을 이제 이렇게 다니려고 하니까 좀 숙제도 힘들 것 같고, 또 학원 뭐 몇 번 안 다니고 그만 다닌다고 할까 봐 전 그것도 선생님 좀 솔직히 걱정이 돼요. 이렇게만 말해요, 그냥. 돼요, 여기서.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아닌 거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런 애들도 있죠." 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대답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학원을 처음 오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자, 또 이런 하소연을 해 볼게요. "선생님, 수학을 좀 해야 되는데 안 할라 그래요. 학원도 안 온다는 걸 막 억지로 지금 제가 설득은 해 놨는데요. 아우,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라는 하소연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소연을 딱 해 놓으면 선생님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학원 선생님들 말씀 정말 잘하시는 거 아시죠? 상담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집에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학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도와줄게요. 하시면서 이제 부모님과 본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도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 찾을 때까지 아무리 추워도 다니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이의 의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만나셔야 돼요. 예, 3학년이요. 지금 자리 없습니다. 4학년이요. 네, 지금 입학 가능하십니다. 다음 주에 레벨 테스트 보러 오세요. 이게 뭐 대형학원 시스템인 건 알아요. 근데 그 대형학원에서는 이제 아이 개별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이고 어떤 마음으로 학원을 왔냐 보다 이 아이가 지금 진도를 어디나 갔고 몇 학년이고 무슨 요일에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보만 가지고 아이를 반배정을 하는 이제 그 대형학원의 좀 시스템, 네, 그것들이 사실 저는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아이의 심리적인 부분, 의지에 관한 부분들을 좀 하소연을 해보면 그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제까지 어떤 사례나 그다음에 마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실 이거를 솔직하게 오픈하지 않으면 솔직한 상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엄마가 보기에도 공부 되게 못하는데 자꾸 서울대 의대를 간다라고 하는 어떤 아이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정말 웃기지만 말씀하세요. 네. "선생님, 근데 뭐 실력은 부족하지만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해요. 자기 말로는 서울대 의대 가고 싶다고 저러는데 근데 제가 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뭐 학원에서 수학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아이가 열심히만 하면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 건지 제가 뭐 잘 모르니까 혹시 어떤지 좀 궁금해요." 요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아이가 바라고 부모가 기대한다라는 걸 알게 되죠. 물론 이제 모든 부모가 다 아이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는 공부에 의지가 있다, 없다. 아이는 꿈이 명확하다, 꿈이 없다. 아이는 지금 정해진 목표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막 그렇게 의식하면서 굳이 숨기실 필요가 없고 솔직하게 표현하실수록, 네, 이 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선생님의 실력과 아이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아이에 대한 그런 개별적인 그런 의지와 열정,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셨어요. 파악을 하시면서 선생님도 간간히 물어보실 거예요. 아이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동생 있나요? 위에 형 있나요?" 아니면 또 뭐 "엄마 직장 다니시나요?" 혹은 뭐 "아이가 학원에 이전에 어디 다녔죠? 진도는 어디 나가고 있죠?"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실 텐데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을 하세요. 예, 뭐 있는데 없는 척하고 없는데 있는 척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가진 걸 그대로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저희 큰아이는 동생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학원을 다닌 기억이 거의 없어요. 다닌 기록이 초등학교 때. 이유는 둘째 동생의 치료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얘 왜 안 시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학원 선생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께 뭐 "저는 뭐 엄마표요." 뭐 이렇게는 안 했고요.
실은 동생이 있는데 좀 특별하고 치료를 계속해야 됐고 치료비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사연으로 저희 집이 그때 형편이 좀 좋지 못해서 더 시키고 싶었으나 학원을 보내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지금 이제는 본인도 좀 준비가 됐고 저희도 학원을 보낼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간결하지만 솔직하게 그냥 상황을 다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해서 선생님이 어디 가서 막 그걸 떠벌리실 것도 아니고 욕을 하실 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너무 좋은 질문을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쨌든 학원 원장님도 선생님이시고 사람이고 그쵸?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께 진심으로 대하면 그분의 진심도 서로한테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학원에서 이걸 물어보시는 학원은 저는 정말 좋아하는 학원인데요. 어떤 학원들은 이걸 물어보고 어떤 학원은 이걸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학원, 이걸 물어봅니다. 애가 하고 싶어서 오신 건가요? 애가 지금 학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라고 아이의 의지를 궁금해하는 학원이에요. 많지 않아요. 간혹 있습니다. 아이의 의지, 자발적인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원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가 뭐 원해서 왔든 떠밀려 왔든 그냥 무조건 떠밀려 왔다는 전제하에 진도나 쭉쭉 빼자라는 마음의 학원들도 있어요. 네, 정말 제가 하나하나 다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여긴 절대 우리 어머님들이 보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냥 진도에만 관심 있고 이 아이가 그냥 학원을 그만두지 않는 거, 새로 등록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학원들도 여러 군데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할 마음이 있나요? 네, 아이가 원해서 오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는 학원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대략적인 상담을 하다 보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저는 걸리더라고요. 이미 그 전에 전화로 학원비나 학원 뭐 셔틀, 학원 시간, 요일 이런 기본적인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방문 상담을 간 거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이 얘기를 나누는데 충분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아이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실 잠깐만 밖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조금만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학원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고요. 네, 근데 어머니 조용히 지금 수업 중이니까 살짝만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뒷문에 유리창 조금 보여주세요. 문을 열면 또 방해되니까 살짝 보여주시는데 딱 보면서 저는 항상 거기 중에 있는 책상 중에 한 책상의 의자에 저희 아이의 얼굴을 넣어봐요. 우리 아이가 저기 앉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봐야 되는 환경, 칠판, 의자의 모습 뭐 이런 거 디테일하게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환경이다라는 거는 보죠. 네,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누가 수업을 하시는지도 꼭 확인을 해요. 상담실장님과 원장님이 직접 수업을 하지 않는 학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어떤 선생님이 맡아주실지를 최소한 얼굴이라도 뵙고 그리고 경력이라도 듣고 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전화로 막 그 선생님 뭐 수학 전공하셨나요? 이것보다는 선생님 그러면 우리 아이 등록하게 되면 조 선생님 반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고 계시는 중이면 이렇게 선생님 모습을 좀 볼 수도 있고 아이들의 수업하는 태도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학원 상담의 이 전체 과정에서 아이가 옆에 있는 상태를 추천을 드려요. 아이가 옆에 있으면 상담이 껄끄럽거나 막 정신없을까 봐 걱정하시는데요. 아이들이 막 잠시도 자리에 앉지 못하고 소리를 꽥꽥 지르는 상태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초등 중학년 이상부터는 아이를 동반하여 상담을 하시고요. 그랬을 때 좋은 점, 엄마가 상담하는 모습을 아이가 배워요. 뭔가 궁금할 때는 저렇게 물어보는 거구나. 학원을 갈 때는 이런 걸 확인하고 가는 거구나. 이게 굉장한 어른들의 세계잖아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투명인간 취급하고 엄마한테 계속 학원비랑 교재 얘기만 하시는 그런 상담 있죠. 네, 그 경우는 패스하셔도 돼요. 쿨하게. 그냥 엄마 마음만 사로잡아서 등록시키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아이한테 그래 너 저기 수학이 어려워? 어떤 부분이 어려워? 혹은 학원은 오고 싶어서 온 거야? 넌 커서 뭐 되고 싶어? 최소한 요 정도 몇 가지 정도 되는 질문은 주고받아 가면서 상담이 풀어나가야 그래야 진짜 얘를 맡았을 때 책임감과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해 주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 동반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또 아이를 동반하는 이유는 이 학원과 이 학원, A 학원과 B 학원 중에서 헷갈릴 때 있어요. 둘 다 무난하게 괜찮아. 그러면 결정권을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두 학원 중에 어느 학원 분위기가 더 좋았어? 어느 학원 선생님이 더 착해 보여? 너는 어느 학원 선택하고 싶어? 엄마는 둘 다 괜찮아. 그럼 이제 아이는 선택을 해요. 그럼 그냥 그쪽으로 가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선택도 존중해주고 실제로 아이가 일주일에 2번, 3번 가서 꽤 오랜 시간 보내고 계속 만나야 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도 나중에 아이가 숙제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이제 혼낼 때 아주 좋죠. 네가 원해서 그 학원 갔잖아. 네가 선택했잖아 하면서 아이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예, 그리고 결정을 할 때는 아이한테 이 학원은 학원비가 얼마고 이 학원은 얼마야 라고 학원비를 정확하게 공개를 해주시는 것도 네, 아이의 교육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학원이 뭐 공짜인 줄 알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끊고 싶으면 끊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많은데요. 그거 아이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이들한테 이거는 우리 집 생활비에서 몇 %에 해당하는 얼마의 돈을 매달 내면서 너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고 안 할 거면 때려쳐. 네.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